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2월 23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국방농편 꼭지고요. 보자. 어제 그제 걸쳐서 UAE 우리 무기를 많이 사갔죠. 가장 크게 기억이 나는 것은 아마 천궁2 대공 미사일을 한 4조 원어치 산 적이 있죠. 최근에 우리 또 원자력 발전소 또 수입해 갖고 그 나라의 그 UAE가 중국의 훈련기 우리 FA-50 역할을 하는 그 훈련기를 샀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FA-50도 이제 세계 시장에서 지금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판인데 그 역학구도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런 점을 좀 한번 짚어보고자 해요. 그리고 또 UAE는 왜 이런 또 선택을 또 했을까? 이런 또 무기 구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능은 따라가 줘야 되지만 물론 성능, 가격, 뭐 합쳐서 가성비 따라가 줘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비슷한 경우 또 심지어는 그것이 비슷하지 않더라도 어떤 정치적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을 보면은 그 나라가 생각하는 부분이 도대체 뭔가, 이런 거 현 상황에서 그것도 뭐 그 정치적 지형이라는 것도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기사예요. 이게 글로벌 타임스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중국판 영문 국영 매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것도 보고 중국 것도 보고 러시아 것도 보고 우리 것도 보고 북한 거는 잘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또 일본 것도 보고 각자 그 어디도 냉정하고 딱 모든 것을 선명하게 자기 소속 국가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하는 곳은 어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진짜 흐름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죠. 거기서 나온 건데 2월 1일자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늘이 죄송합니다. 2월 21일 기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며칠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사 한번 제목은 UAE에 중국이 L-15 훈련기 수출을 좀 하게 됐다. 예. 그래서 중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가 아닌 그첫 케이스라 중국 측에서는 많이 이제 고무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작년 2월 달에 UAE가 중국 것을 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지금 UAE에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덱스라는 거. 우리는 아덱스지만 이게 아이덱스라는 걸 하고 있어요. 작년 행사에서 그런 의사를 표명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그냥 계약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되는 부분이에요. 현재 계약 내용에 대해서 중국 언론도 그렇고 그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몇 대를 사는 건지, 값은 얼마인지, 또 어떤 사양으로 사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추정의 영역이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작년에 이야기를 이제 바탕을 두면은 12대를 구입하고 36대를 추가로 이제 옵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항목을 넣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게 말씀드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부다비예요. UAE고 아이덱스 2023 우리 한국 업체들도 여기 나가 있습니다. 예. 저도 얼마 전에 거기 뭐 왕세잔지 대통령인지가 우리 한국 그 방산업체 부스를 방문하는 사진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전시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계약이 된 거죠. 요 행사를 맞이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아마 작년에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카이 측에서 여기에 대한 기대를 접은 지는 오래됐을 거예요. 중국 걸 사겠다. 충분히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요번에 이제 계약했다고 공식으로 발표가 난 거죠. 예정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게 L-15 고등 훈련기예요. FA-50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를 다루게 된 거예요. FA-50과 버금가는 비행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경쟁하는 거죠. 지금 그 해당 분야에서 경공격기로도 쓸 수 있고, 저 뒤에 보면은 이제 꼬리 수직 날개에 보면은 UAE 국기가 이미 단장이 돼 있고, 또 앞부분에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뭐냐면은 공중 급유를 위한 장치예요. 예, 그래서 항속구를 늘린 건데
훈련기용으로만 쓸 거면 항속거리 늘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도 훈련기 기반인 T50 기반인 FA50이 그게 약점으로 지적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훈련기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료 저장 공간이 별로 없어요. 무게도 무거워지니까. 예. 자, 그래서 그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공중급유 시설을 장치하는 거죠. 장치를 이제 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개선형의 FA50의 개선형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UAE가 사간 버전은 경공격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즉 로우 버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종을 사가지고 갔다. 옵션은 자세하게 공개 안 됐지만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또 여기가 뭐랄까 추력이 좀 작은 엔진을 두 개 장착한 쌍발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보면은 그 쌍발 엔진이 애프터버너가 없는 게 있고, 또 연료를 한 번 더 배기가스에 뿜어서 연료 소모는 많지만 출력을 더 끌어올려서 초음속을 낼 수 있는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기종이. 자, 그럼 이게 공격기 버전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초음속을 낼 수 있는 버전이다.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L15인데 2013년 정도부터 배치가 됐어요. 중국 공군에. 해군에도 배치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고, 우리는 T50 같은 경우는 2003, 4년, 그리고 FA50 같은 경우는 한 2014년부터 배치가 되기 시작했는데, 기본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실 T50으로부터 왔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래서 개량한 지가 지금 20년이 개량이 안 된 채로 지금 20여 년 지나온 거죠. 그 사이에 뭐 4세대에서 5세대, 지금 6세대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니까 개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중국 것은 2013년부터 배치가 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이미 이제 5세대 전투기들을 벌써 두 가지 이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FA50보다 좀 나을 수도 있겠다. 최신 기술이 반영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해외 수출용은 L15라고 불리고 중국 내에서는 JL10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의 유래를 보면은 이거 원래 디자인을 할 때 중국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기술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가 로키드 마틴하고 했죠. F16을 이제 몇백 대 도입하면서 그 수입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뭐 수입 금액의 특정 퍼센티지만큼은 우리 것을 구매해주는, 이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물건으로 판 게 아니고 그들에게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했죠. 절충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걸. 네. 그 결과로 이제 T50이 개발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도 비슷해요. 뭐 그게 절충 교육의 결과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야코블레프 설계국에서 기술 컨설팅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키드 마틴의 영향을 받은 거고, 그래서 우리 이제 T50이나 FA50은 사실은 F16이라는 출중한 비행기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야코블레프는 지금 러시아에서 주력으로 쓰고 있는 훈련기인 야크 130을 또 개발했던 회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야크 130하고 직접적으로 아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야크 130 같은 경우는 엔진은 같지만 저거는 아음속으로 설계된 비행기고 지금도 아음속으로 운용을 해요. 예, 그렇지만 L15 같은 경우는 초음속을 전제로 하고 설계된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초음속을 나는 거하고 음속을 돌파하는 거하고 음속을 돌파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뭐 엔진이 같다, 설계한 곳이 같다 그래서 그 아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나은 비행기예요. 완성도가 높은 비행기예요. 급이 높은 비행기죠. 야크 130보다. 그 점은 좀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자료 찾는다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된 곳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초음속 돌파와 초음속 돌파, 아음속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 비행기 설계에서부터 제작까지. 예. 자, 쌍발 엔진을 갖고 있는데 작은 엔진을 두 개 가지고 있어요. 초음속기고, 엔진 하나 가지고 있는 FA50과 현재 출력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게 무장은 한 4톤 정도 할 수 있다고 지금 재원표상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국내 자료를 찾아보면은 FA50이 무장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봤을 때는 FA50도 추가 연료 뭐 탱크를 밖에 달지 않으면은 이 정도 무장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거꾸로 추정해 볼 수도 있어요. 국내에서는 안 알려진 사실이지만, 네. 제가 이 비행기의 성능을 상당히 최고 수준으로 보는 근거는 이겁니다. 밑에 것은 이미 많이들 보셨죠. J-25세대 전투기를 이미 중국이 운용하고 있고, 또 지금 FC-31이라고 대단히 F-35랑 유사한 비행기를 하나 지금 이제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쌍발인데 F-35를 타산 지식으로 삼아서 만든 비행기 같아요. 전체적인 형상도 비슷해요. 엔진이 쌍발인 것만 빼고 해군용으로 쓸 것 같아요, 주로. 자, 이런 비행기들을 조종할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지금 비행기거든요. 지금 L-15는 그래서 5세대나 또 그 이후 세대를 교육하는데 문제가 현재는 없는 그런 비행기로 봐야 돼요. 훈련기로서. 우리 FA-50은 그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4.5세대 KF-21이 4.5세대, 5세대, 6세대로 가게 되면은 과연 2003년에 등장했던 그 기본 틀은 바뀌지 않은 그 T-50이나 FA-50이 그런 훈련기로서 적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고 또 우리만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세계 시장이 다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FA-50을 또는 T-50을 그런 식으로 개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이 지금 L-15에는 선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나을 수 있다. FA-50보다. 좀 냉정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네. 자, 그 다음 가격이라는 부분이 궁금한데, 우리 지금 한국 FA-50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가격이. 이것도 지금 초창기보다는 값이 많이 싸졌겠죠. 생산 대수가 늘어나면서. 그렇지만 또 지금 블록 20이라고 개량형이 이제 또 나오게 되면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말레이시아가 지금 훈련기 또는, 경공격기 그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FA-50이 가능성이 많다고 봐지는데 그 말레이시아의 현지에서 나온 언론에서 제시한 자료예요. 우리가 지금 FA-50 블록 20 기준으로 600억이 넘어요. 대당. 여기에서 이제 중국은 JF-17이라는 전투기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다니는 자료를 보면은 L-15의 추정 가격이 120에서 2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또 엔진 사양에 따라서 또 아까 UAE 거는 보면 공중 거뷰 시설로 들어갔고 또 뭐 레이더는 뭐가 들어갔는지 공격기면 레이더도 또 업그레이드가 돼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는 최소 가격대라고 봐지는데 제 느낌에는 우리 것보다는 싸다. FA-50보다는 싸다. 예, 가격 경쟁력은 얘가 더 있다. 예, 그래서 만만치 않은 상대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 하고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실루엣도 상당히 비슷하죠. 엔진 출력도 비슷하고 가마 크기도 비슷할 거예요. 예, 예. 이런 이제 유형이고 두 개 다 초음속이 가능한 비행기고 고등 훈련기 또 경공격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 흐름에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세계적 군비 확충 바람이 불고 있고 또 지금 많이 대두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독주 체계였잖아요. 저는 세계 질서가 별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뭐 기분 나쁜 사람들은 많지만 워낙 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중국이 부상하고 러시아가 다시 상태가 좋아지면서 지금 양극 체제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3극 체제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2.5극 체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세상을 내다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는 다극화 시대가 될 거다. 즉 미국의 힘은 조금씩 떨어지고 그 외에 중국도 왜냐하면 미국의 힘이 풀리니까 딴 데서 올라오는 거죠. 러시아 또 그 외의 나라들이 지역의 강자로서 등장할 거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단히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우리도 그 지역 강자 자리를 하나 노리고 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한 나라가
절대적 우위를 가질 때보다 분쟁의 가능성이 많아져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새로 틀이 바뀌는 거잖아요. 2극 체제도 아니고 2.5극 체제도 아니고 3극? 3극 넘어가면 다극 체제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인류가 한 진짜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중국 역사를 보면 춘추전국 시대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럼 다툼이 많죠. 그래서 당연히 군비 확충은 세계적인 추세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이 많은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어요. 돈이 없는 나라들, 중소국도 이제 무장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한 군데 빌붙으면 됐어요. 힘센 친구들한테, 나라들한테.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 나라하고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그게 전쟁이 될 가능성이 커요. 큰 나라가 와서 안 말려주니까. 이미 그런 분쟁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소형 이게 뭐랄까 훈련기도 할 수 있고 또 더 비싼 비행기를 사기 전에 5세대, 6세대 비행기를 사기 전에 저것만으로도 주변국 전하고의 전투에서는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체 FA-50 같은 거, L-15 같은 기종들의 인기가 올라갈 거다. 그렇게 봐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UAE가 L-15를 선택한 거죠. UAE도 무기 쇼핑을 되게 냉정하게 잘하는 나라예요. 즉 이런 거예요. 성능이 가성비가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상품성이 비슷한데 그 중에서 정치적인 뭐 이렇게 지형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지만 아무리 정치적 지형이 한쪽을 원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성능이 안 나오면 그 무기를 선택 안 하는 나라예요. 쇼핑하는 안목이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 천궁2를 구매했을 때 또 다른 무기 체계를 또 라파를 구매했었죠. 그런 걸 봤을 땐 그런 나라예요. 그 L-15가 된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결정을 보고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여기서 하나의 문제는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나라에만 현재는 팔 수 있어요. 중동에서는 지금 미국의 힘이 빠져나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UAE 같은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끌어들여서 그 힘의 균형으로서 자기를 지키려고 그래요. 라파를 샀죠. 프랑스 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우리 군도 주둔하고 있잖아요. 여기 예? 아크 부대. 그래서 우리 무기 체계 몇 조 원 사주고 또 원자력 발전소 수십조 원 사주고 그 외에 다른 것도 했겠죠. 프랑스군. 그럼 중국 것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존을 보장받는 거예요. 이것도 그 일환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L-15라는 비행기가 너무 허접한 거였으면은 중국에 다른 무기를 사줬지 이건 안 샀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세계 시장에 나갈 때 일단 염두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서방과 중국 영향권으로 뚜렷이 나눠져 있지만 벌써 UAE 같은 곳이 이걸 사잖아요. 그런 지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유럽 쪽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유럽 쪽에서 선택한다고 한다면 이태리에 지금 M346 정도가 있는데 저는 이것은 우리 FA-50의 경쟁 상대 아니라고 봅니다. L-15의 경쟁 상대도 아닐 거예요. 자, 이 비행기는 러시아랑 같이 개발하다가 가운데 돈 문제로 서로 파토가 나가지고 각자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야크 130을 개발하고 이태리는 M346을 개발한 거예요. 기체 형상에서 느끼시겠지만 아음속 비행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아음속과 초음속을 날릴 수 있는 비행기는 급이 다른 비행기라고. 설계에서부터 제작에까지. 예. 그래서 이제 요즘은 다 경공격기 버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선택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요. 지난 수십 년간 되게 이제 평화 모드 분위기가 컸기 때문에 이런 훈련기들이 다 옛날 걸 쓰고 있어요. 지금 대체 수요가 갑자기 이제 군비를 확충하려다 보니까 기체만 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조종사들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또 그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면은 뭐 F-16을 우크라이나에 뭐 서방 국가들, 나토 국가들 지원을 하니 많이 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는 어떤 도구로서 지금 F-16을 쓰고 있는데 지금 CIA 국장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몇 개월, 4, 5, 6개월 이번 여름 전까지는 결판을 나야 된다. 되게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어디 가면 F-16 달라 그러고 전투기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참 재밌어요. 보면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언론 플레이, 프로파간다예요.
왜냐? 그들이 썼던 비행기는 전부 다 아마 러시아제 비행기를 썼을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F-16을 갖다 준다고 갑자기 그 조종사들이 러시아제 비행기를 몰다가 이걸 하루아침에 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훈련 받는데 몇 개월은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CIA 국장은 몇 달 만에 큰 이제 결정이 될 거라는 말 언지를 했잖아요. 그때까지 F-16을 지금 당장 주더라도 전력화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언론 플레이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놓고 다른 걸 하고 있겠죠, 저쪽에서는. 그런 게 궁금하죠. 예. 자, 또 하나 경쟁 상대는 보잉 T7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잉은 지금 상태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이거 계속 개발 연기하고 있어요. 그때 아마 FA50으로 선정을 했으면은 한 내년이나 이쯤 됐으면 아마 비행기 받았을 거예요, 미국 공군이.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언제 그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연기가 됐는데 지금 1, 2년 내에는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미국도 그 가상 적기 프로그램용으로 우리 T50을 저기 FA50을 몇 대 이제 빌려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의 크기를 늘리고 있어요. 한 400대까지. 저 그 말은 뭐냐면은 보잉 T7이 자리를 잘 못 잡으면은 자국 업체니까 버릴 수는 없고 늦게라도 되면은 몇 대는 사주겠지만 그 사이에 훈련기 수요는 지금 미국도 급하잖아요. 훈련기 수요는 가상 적기 프로그램을 확 뻥튀기 해서 거기서 몇백 대 사버리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게 그랬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우리 FA50의 기회가 요인이 사라지지 절대 않았다.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그리고 미국 해군도 있다. 유럽에서는 지금 마땅한 게 나토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태리의 M346밖에 없다. 그들이 군비 확충을 한다. 지금 K2 사고 뭐 K9 사고 천무 사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이 나토 동맹국이라는 그 틀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비행기를 사야 될 거예요. 자, 그것을 훈련시킬 비행기가 지금 T7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 수요만큼은 중국의 L-15가 아마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제도 루마니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미국 무기를 사야 된다는 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게 정치적 지형이에요, 현재. 그들 나라들의. 그들이 미국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경우가 있어요. 물건이 없거나 대주지를 못해서. 예. 그럴 때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T7이 시간을 못 맞추면은 FA50한테밖에 기회가 올 곳이 없어요. 예. 자, 그래서 뭐 FA50의 어떤 시장성이라는 부분, 시장이 얼마나 크게 확대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미국의 지금 보잉이 T7A를 어떻게 해내느냐 이게 크게 달려 있고 기회 요인은 작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UAE의 처신을 한번 보면은 이게 21년도 F-35를 살려고 했는데 미국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아랍의 동맹국들한테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을 확 빼면서 군사력을 확 빼버렸죠. 그래서 전통적인 우방국이었던 UAE나 사우디가 크게 놀라게 됩니다. 예, 대책이 없구나. 자기 이해관계대로 움직이는 거구나. 예. 자, 그래서 F-35가 딱 그렇게 되니까 바로 프랑스로 가서 이 무기를 샀죠. 그래서 프랑스도 우리와 같이 그게 파견된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UAE는 작은 나라입니다. 돈은 있지만. 그래서 UAE가 침범을 받으면은 지금 프랑스 군하고 우리 군하고 교전을 벌이지 않은 다음에 이 두 나라를 적으로 삼지 않은 다음에는 UAE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구도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거고 우리한테는 이제 원전에 이어서 천궁2를 사정오는 시간 사준 거죠. 네. 그 외에 뭐 다른 것도 사가져갔겠죠. 그래서 CNN에서 뽑은 제목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복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로이터에서 나온 기사예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야죠. 미국이 빠져나간 자리, 그 허전함을 프랑스와 관계 강화를 통해서 메꿨고,
미국한테는 쌀쌀맞게 대한 것이죠. 그때 이제 뭐 라팔하고 헬리콥터 등등 해서 25조 원어치를 사가져 갔어요. 이제 팔아줬어요. 우리도 한 30조 가량 팔아준 것 같아요. 원자력 발전소까지 포함을 하면 그게 한 30조 되는 거니까 천궁2가 한 4조 원 되는 거고. 예. 자, 이 기사를 보면은 이런 언급을 해놓고 있어. 이게 되게 냉정한 평가인 것 같아요. 미국의 관심이 중동에서 멀어지고 있어.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미국은 계속 돈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중동에서 그들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기름 때문에 그렇잖아요. 원유 때문에. 그런데 이제 셰일 오일 그 기술이 이제 확대되면서 일반화되면서 미국 내에서 충분한 석유가 나오게 된 거죠. 더 이상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름 때문에 아랍에 머물 이유가 없었던 거죠. 중동에. 그래서 빠져나간 거고, 이것을 우려하는 중동 국가들 UAE, 사우디아라비아, 기타 등등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계약 체결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F-35가 사고 싶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때 이제 로키드 마틴은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그리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정황에 우려를 한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로이터 기사에. 이것이 지금 L-15 그 계약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것도 저기 라팔 구입한 게 2021년, 그리고 L-15를 구매하겠다고 의향을 표명한 게 2022년 초.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자, 중동에서 발 뺀다는 게 가장 큰 것은 이거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상당히 좀 뭐랄까 미국답지 않게 실수를 해서 달리는 비행기에 올라타겠다고 현지 주민들이 달려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미국과 협력 관계에 있었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아프간에 남아있어 가지고는 생존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필사적인데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익이 없으면 발을 뺀다, 이런 말을 했고, 지금 이제 미국의 공화당에서 바이든의 실책으로서 가장 크게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예요. 너무 미국의 자존심을 상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아프간에서 나왔다. 그러면 UAE나 사우디 같은 데서는 어떻게 했어요? 쉽게 말해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힘이 갑자기 빠져나갔죠. 불안정성. 그래서 UAE 같은 경우는 우리도 손잡고 프랑스도 손잡고 중국 손도 다 잡고 다 잡아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란하고의 어떤 새로운 관계 설정, 또 이런 게 또 필요한 부분이고, 또 UAE하고 사우디는 또 친하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미국을 무시하잖아요. 자, 이것도 그 당시 나왔던 기사인데, 미국이 이제 제재를 하겠다, 사우디를. 말을 안 들으니까.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아무 이야기 안 하다가 사우디 인권 문제 거론하고 그랬죠. 사우디는 아직도 처형을 길에서 목을 자르잖아요, 칼로. 이제 거론했죠. 사우디 왕세자가 웃고 있지요. 최근에도 바이든이 직접 방문해서 기름값 좀 낮춰달라, 즉 생산량 늘려달라, 이런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했죠. 좀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UAE는 우리 천궁을 사가져 가면서 여러 군데 다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와의 관계들. 그게 왜냐하면 UAE의 생존의 핵심이니까. 또 그러면서도 단지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물건을 사주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에 뭐가 필요한지, 앞으로 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또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훌륭한 무기를 사고 싶은 거고, 적절한 가격을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천궁2를 사가면서도 우리 A사 레이더로 바꿔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업그레이드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UAE의 무기 구매는 살펴볼 만하다, 쇼핑을 제대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은 FA-50의 그 성능 계량 부분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돼야 된다. 첫 번째는 우리의 로급을 위해서도 확실하게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우리 KF-21이 나오게 되면 그것의 훈련기로서도 재성능을 하려면 필요하다. 또 외국에 팔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전부 다 5세대, 6세대로 바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훈련기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때 조종 방식도 새로운 5세대, 6세대랑 비슷해져야 되는 거죠. 또 그 과정에서 FA-50은 성능이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L-15 같은 중국의 그런 경쟁자들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F-35 추가 구매 때문에 돈을 몇조 원을 출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KF-21이나 FA-50 성능 계량 이런 데 손을 댔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항공모함을 포기하고 그 4조 원을 쓰겠다 이렇게까지 결론이 났었는데 지금은 그 항공모함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F-35의 운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이게 만약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카이를 가져가게 되면 이건 그대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복잡한 게 있어요. 복잡한 셈법이. 그렇지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FA50의 성능 개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왜냐면 기술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T7과 경쟁하기 위해서 미국의 요구 조건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요건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개량을 위한 비용만 투입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몇 가지 언급된 내용이 보면 카이가 이제 자기 돈을 들여서 타겟팅 포드 국산화, 이거는 뭐 KF-21 이런 것도 참고를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 워닝,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공격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거죠. 뭐 미사일 워닝, 레이더 워닝, 체퍼 뿌리고 플레어 뿌리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주날개에 원래 디자인 성능만큼 무장을 충분히 달 수 있도록 무장 장착을 위해서 그게 뭐 기굴 보완이든 아니면은 뭐 장착점 변경이든 이런 게 필요하고, 당연히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원하는 거예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장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항속거리 연장 아까 말씀드렸죠. L15 같은 경우도 지금 공중급유 포드가 지금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이걸로 T7과 보잉의 T7과 경쟁할 때도 그걸 이미 이제 감안을 했었죠. 그리고 동체 형상을 변경해서 기체 내부에 연료를 더 장착하고 꼬리 날개 부분에도 더 넣고, 또 지금 후방 조종석을 FA50 같은 경우는 후방 조종석을 없애고 연료 탱크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외부 연료 탱크도 더 큰 걸 달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 당연히. 왜냐 공격기로 쓰려면은 항속거리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예. 훈련기는 필요 없는 내용이지만, 자, 이게 큰 참고가 되는 게 사브의 개량 방식이에요. 사브가 우리 FA50이랑 기체급이 같은 급이에요. 엔진도 똑같고. 거기에 어떻게 했느냐? 죄송합니다. 사브의 그리펜입니다. 사브의 그리펜. 사브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브의 그리펜을 개량해서 그리펜 E를 만들었어요. 이게 A사 레이더 들어갔죠. 항전 장비 개량했죠. 그리고 복좌기를 단좌기로 만들면서 공간을 더 확보했죠. 엔진 업그레이드 했죠. 그래서 연료 탑재랑 증가했죠. 예, 이게 FA50이 가는 방향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 A사 레이더는 제가 보건대는 FA50용. FA50용은 크게 작아야 돼요. KF21용보다. 그건 한화. 이거는 FA50용은 LIG에서 A사 레이더 개발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강력한 로급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런 공격기로 개량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펜이 성능 개량한 부분. 예. 이렇게만 되면은 우리는 가능성을 기체 성능이라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경공격기 또는 이제 고등훈련기를 하면서 요구하는 조건이 이거고, 앞으로 전 세계에서 요구하는 조건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계약 후에 36개월에 걸쳐서 공급해야 된다. 빨리 달라는 거죠. 이거는 이전에 L15 계약을 보면은 중국 거, 거기도 이 정도 만에 걸쳐서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능력, 배달 능력은 중국이랑 우리랑 비슷해요, 현재. 자, 공중급유 말씀드렸죠. BVR 미사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운용 능력이 확보돼야 된다는 거. 저게 되려면 레이더가 좋아야 되는 거죠. A사 레이더하고 한 묶음이라고 봐야 돼요. 저거는. 그리고 30% 로컬 생산, 그 기술 이전, 초음속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L15하고 지금 우리 FA50, 미국에서는 T7인데 T7은 지금 여러 가지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